이 시간에는 제어 스위치 기능 안전 적용 및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 안전 대상 제품. 요거는 이제 산업용 부품들 말하는 건데요. 안전 도어 스위치, 그 다음에 뭐 비상 스위치, 근접 스위치, 레칭 릴레이, 모드 키, 셀렉터 스위치. 이런 것들이 다 기능 안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기능 안전 회로에 사용이 되면 일단 그 비텐디 검증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기구적인 스위치류들이죠. 접점이 있는 60947 규격을 적용하는. 여기 안전도어 스위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5-1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전기 안전 시험을 하는 거고, 기능 안전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ISO 14119하고 13849-1을 적용하는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안전 펜스 등 기능 안전 회로에 사용할 경우 비텐디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어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 안전 도어 스위치로 쓰려면 이제 이렇게 비텐디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게 13849-1이 이제 퍼포먼스 레벨을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PLD나 2등급 같은 경우는 리던던시라고 해서 듀얼 채널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 도어 스위치로 쓰려면 이게 접점이 이제 그 디렉트 오프닝, 그러니까 파지티브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듀얼 콘택을 비접점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액추에이터 부분은 ISO 14119로 검증을 해야 되고, 접점 부분은 13849-1 BTND 확인해야 되고, 나머지 전기 기기 안전은 5-1 947-5-1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상 스위치. 비상 스위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947-5-1을 기본 적용하고, 개별 규격에 해당하는 5-5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능 안전. 여기 비상 스위치는 기계류에서 다루는 이머전시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ISO 13850. 자, 요게 이제 그 이머전시에 대한 기본 규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안전은 13849-2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비상 스위치 같은 경우는 뭐 액추에이터 부분이 이제 이게 5-5에서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뭐 이런 ISO 14119 같은 것을 적용하진 않아요. 네. 설명을 보면 대부분의 타입 C 규격에서 비상 스위치 회로는 PLC 또는 D를 요구함.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타입 C는 머시너리 이제 힘을 말하는 건데요. 기계류 C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타입을 나눠놔야 돼요. 타입 A, B, C. 타입 C에 해당이 되는지 그게 중요해요.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타입 C면. 타입 C 규격이 있으면 대부분은 비상 스위치는 피해를 C나 D를 줍니다. 요구사항으로. 이제 D에다가 맞춰놓는 게 좋겠죠. 네, 그다음 근접 스위치. 근접 스위치는 이제 5-2번이 이제 기본이에요. 947-5-2. 그 다음에 페일리어 모드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 뭐 기능 안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요. 그럼 이제 5-3까지 적용을 하고 거기에 IS 13849-1을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접 스위치는 보통 DC 뭐 24V 동작을 많이 하는데 전기 안전을 이제 5-에서 보긴 하죠. 근데 이제 저전압이면은 뭐 전기 안전은 해당이 없을지라도 기능 안전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센서로 사용이 되면 비텐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레칭 릴레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스프링 릴레이의 안전성을 더해서 나오는 게 이제 레칭 릴레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쓰죠. 리던던시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 61810-1을 적용을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이제 기능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거죠. 검증하기 위해서는 61810-2-1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좀 다르죠. 그 위에 이제 13849-1, 14119, 13850.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다르게 기능 안전 규격을 적용을 합니다. 안전회로에 사용하는 레칭 릴레이의 경우 비트앤티 필요. 뭐 그냥 레칭 릴레이 자체가 이제 안전 릴레이 용도로 만든 거죠, 사실은. 모드키 셀렉터 스위치 5-1. 안전 기능을 포함하는 스위치의 경우, 이제 뭐 셀렉터 스위치도 뭐 키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이제 대부분 키가 있다고 봐야죠. 키가 있어서 안전 기능 안전을 구현하고 싶을 때는 그것도 비트앤티가 필요한 겁니다. 딱 품목이 아예 이머전시나 이제 뭐 안전 펜스 용도로 딱 정해져 있는 거가 아니더라도 일반 스위치 캐테고리에 있더라도 이제 기능 안전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비트앤티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머시너리에서 MTTFD라고 해서 Mean Time to Failure, Dangerous Failure에 대한 생명 주기를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앤티가 꼭 필요하다. 이게 전부 이제 입력 파트들이에요. 기능 안전 채널에서. 947-5-1부 주요 변경 이력. 5-1이 제어 스위치용인데, 이제 이게 뭐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잖아요. 이런 스위치에 상관없이. 보면은 이제 2009년 판이 이제 뭐 지금 KS에서 적용 중인데, 요게 이제 약간 이제 최신판, 그러니까 2024년 5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유럽은 지금 4판하고 5판 이렇게 이제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곧 이제 5판이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판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2016년 판, 그러니까 4판 없이 바로 5판으로 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2009년 거를 너무 오래 쓰고 있죠. 지금 뭐 거의 지금 거의 20년 아니고, 예,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2009년 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능안전 측면에서 2009년에는 기능안전 요구사항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기능안전 요구사항이 부속사 N이 없습니다. 2016년 4판부터 신설이 돼서 나왔는데, 요게 뭐 당연히 5판에는 유지가 됩니다. 뭐 다른 그 변경사항이라고 하면 2024년 판에는 약간 그 파란피아 이하의 저기를 세부적으로 나눠놨다는 거죠. 개선 규격을. 예. 요 정도. 이제 부속사 D가 이제 좀 공란이었던 거를 신설을 했다는 거. 자,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기능 안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기능 안전이 국내에는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S마크에도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거를 빨리 뭐 4판이든 5판이든 적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났어요, 사실은. 예,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선진국 레벨에 맞춰서 규격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4판이든 5판이든. 자, 5-1부 부속사 N. 노머티브예요. 규정입니다. 그냥 기능안전 스위치 쓰려고 하면 부속사 N을 무조건 적용해야 돼요.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자, 요구사항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일반 요구사항, 기계적 내구성, 정기적 내구성. 내구성을 이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구성 시험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내구성 시험은 이제 뭐 제조자가 선언한 뭐 10만 회든 100만 회든 이제 그거를 시료를 이제 뭐 직렬로 뭐 8개를 하든지 아니면 3개씩 병렬로 이제 3번까지 하든지 뭐 한 번 해서 다 패스가 되면 통과하고요. 어쨌든 그 내구성 시험 방법을 써서 신뢰성을 이제 비텐디를 확인하는 건데, 내구성은 그렇게 이제 시료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뢰성은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동일한 내구성 시험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도 환경 변인을 통제해가면서 별도의 이제 비텐디 시험실이 있어야 돼요. 네, 시료 수도 많고요. 기준은 다 있어요. 이렇게 일부 규격 가면은 일반 요구사항이나 시료 수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게 다 있어요. 내구성은 이제 5-1부 규격 가면은 다 나오죠. 이제 그리고 고장 모드를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보통은 이제 계로 고장과 패로 고장인데 뭐 저렴 고장까지 해서 한 3개 정도 선언을 하고 요거에 대한 신뢰성 비텐디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고장나면은 10% 위험한 고장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 계로 고장이라는 거는 이제 안 열리는 거죠. 패로 고장은 안 닫히는 거고, 접점이 이제 데미지를 먹거나 뭐 웰딩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런 고장이 나타나겠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량을 구하기 위한 모델링은 와이블을 씁니다. 와이블 분포를. 그래서 와이블 분포를 이용한 통계량을 추정한다. 그리고 신뢰성 자료는 이제 시험을 해서 이제 그 결과값에 따라서 와이블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와이블이라는 게 이제 저기죠.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선형 분석? 네, 선형 분석. 그러니까 선형성을 찾는 거예요. 와이블 모델링이라는 게. 좀 이따 한번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예시가 일부 규격에 나옵니다. K.5항에. 요 뒤에, 네, 이게 지금 K.5항에 나오는 부속석 K죠. 일부 부속석 K에 가면은 이 예시가 나옵니다. 그림 K.1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0%가 되는 거죠. 위험한 고장이 되는. 그리고 그때의 useful life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시료가 몇 개 필요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그래서 이제 뭐 중위수라고 해서 이걸 쭉 이제 죽을 때마다 그 수량을 다 센 다음에 그거를 쭉 이제 줄을 세우면, 인덱스를 하면 이렇게 쭉 쓰거든요. 정렬이 돼요. 그래서 선형성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와이블 모델링이라는 게 여기 나오네. 네. 랭크를 해서 리그레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와이블 저기요. 모델링.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일찍 죽는 100만 번? 네, 100만 번에 죽는 이게 이제 죽는 그런 고장이, 아까 그 고장 모드 3개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발현이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쓰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차 이렇게 죽어갈 거예요. 기계가 동작시키면 그 시료가. 예,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와이블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내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비텐디 값이 되는 거예요. 요게. 자, 비텐디 값을 구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MTTFD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계산식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13849-1에 보면은 이 MTTFD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핸디가 없으면 기능 안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레벨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핸디를 꼭 이렇게 규격에 맞게 시험 방법을 이용을 해서 내구성 시험 방법을 써서 모델링은 또 와이블 모델링을 하고 시료수 맞추고 환경 맞추고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됩니다. 비트핸디를.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회로를 쓰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EUT가 01부터 15까지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스위치 전격이 AC로 하면은 250V니까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15개를 세 그룹으로 나눴죠. 5개씩 하나, 둘, 셋 에어 실린더로 액추에이팅을 하는 거예요. 각 접점을 뭐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액추에이팅을 하려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컨트롤 보드에 따라서 이렇게 액추에이터 신호를 쏠 신호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에어 실린더를 동작을 해서 접점이 온오프가 되는 거죠. 개폐가. 자, 이제 개폐가 되면 카운트를 이제 위에 그 터치 패널 보면은 이렇게 좀 확대해 볼까요? 예. 이렇게 이제 터치 패널에 카운트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리턴 신호 여기 보면은 이제 ADC 모듈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CT에서 넘어온 검출 신호 전류가 흐르면 이제 CT가 작동을 할 테니까요. ADC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신호를 이제 GPIO로 집어 넣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컨트롤러를 라즈베리 파이 4나 5 쓰면은 되고요. 이거를 나중에 정착이 되면은 이제 그 제어 방법이 명확해지면 뭐 PLC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PLC가 조금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막 연습을 좀 해보고 방법을 찾으면 PLC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릴레이 모듈은 이제 솔밸브 액추에이팅 하기 위해서 솔밸브가 작동이 돼요. 실린더를 구동해서 접점 개폐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회로를 쓰는 겁니다. 이 회로에 맞게 이제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 시험실도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핸디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MTTFD도 구할 수 있고 아까 그 말했던 그 다음에 PFH 시간당 고정 확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능 안전 퍼포먼스 레벨 할 때 PL 뭐 C, D, E 거기에 비트핸디 값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PFH나 요렇게 이제 해야 비트핸디 값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